다음 방정식을 풀면 먼저 우변을 다음과 같이 통분해서 나타낼 수 있지만 방정식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으로의 곱함으로 다음과 같이 분수식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항을 하고요. 정리를 한 다음 41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x가 스스로 내가 얼마예요? 라고 말할 때까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나타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방정식도 괄호를 열고 이항을 한 다음 묶어서 a-1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해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나눗셈에서의 전제 조건이 있죠. a-1이 0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a가 1일 때는 0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즉 0 곱하기 x가 4가 되겠죠. 0에다가 어떠한 수를 곱해도 4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줘야 합니다. 다음 1차 방정식을 풀면 1번 인수분해를 하고 0 곱하기 x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조건으로 분류해서 해를 나타내야 하고요. 첫 번째 조건에서는 a 플러스 1이 0이 아니므로 양변을 a 플러스 1로 나누고 약분했을 때 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는 a 플러스 1이 0이므로 0 곱하기 x는 0,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고 이와 같이 조건에 따라 해를 분리해서 나타냅니다. 두 번째 문제도 인수분해를 했을 때 0 곱하기 x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음은 세 가지 조건으로 분리해서 나타내줘야 하고요. 0이 되지 않는 a 값에 따라 양변을 나눌 수가 있고 약분해주면 다음과 같이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고 세 번째 조건에서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 절대값이 한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절대값 안에 있는 x-2가 0이 되는 2를 경계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해를 구합니다. 먼저 x-2가 음수라고 한다면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나오겠죠. 정리를 해주면 4분의 9, 첫 번째 조건의 범위에 벗어나 있는 해이므로 해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는 양수이므로 절대값을 그대로 풀고요. 정리를 해주면 2분의 5, 두 번째 조건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이 1차 방정식의 해는 2분의 5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절대값 안에 있는 x와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지점을 경계로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해를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각각 음수가 되므로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나오고요. 정리를 하면 해가 없다가 되죠. 두 번째 범위에서는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정리를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 두 번째 조건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해가 됩니다. 세 번째 조건에서는 모두 양수가 되므로 그대로 절대값을 풀고요. 정리를 했을 때 해가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방정식에서는 해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다음 1차 방정식을 풀면 1번 절대값 안에 있는 x-1과 x 플러스 3이 0이 되는 마이너스 3과 1을 경계로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해를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범위에서는 모두 음수가 되므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와야 되고요.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4분의 9, 첫 번째 조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은 두 번째 조건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해가 되죠. 세 번째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4분의 1도 세 번째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해는 2분의 1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절대값 안에 있는 1차식이 0이 되는 1과 2를 경계로 3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나타내 줘야 되고요. x가 1 미만일 때는 양수와 음수 그리고 전개를 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은 첫 번째 조건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해가 되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고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 두 번째 조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가 될 수 없고요. 세 번째 조건에서 정리를 했을 때 7, 범위에 해당되므로 2번 문제의 해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7이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에서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상수항의 곱
1차항의 합의 조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에서도 2차항의 개수가 1이므로 상수항의 곱 1차항의 합의 조합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으므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정식에서는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6일 때 2차항과 상수항을 다음과 같이 분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로스로 곱한 다음 그 합이 1차항의 개수와 일치하게 됐을 때 이 조합을 통해 3x 플러스 5, 2x 마이너스 3 이퀄 0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1번 상수항의 곱과 1차항의 합의 조합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고 그래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므로 2차항과 상수항을 다음과 같이 분리를 해서 1차항과 개수가 맞게 만든다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3번 2차항의 개수가 2분의 1 정수가 아니므로 개수를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전체를 2를 곱해서 그리고 합과 곱의 조합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개수가 정수가 아니므로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서 그 다음에 2차항과 상수항을 분리를 해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어려운 2차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합니다. 먼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퀄 0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시키고요.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들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절반의 제곱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될 테고요. 4분의 1을 양변에다가 더해주게 되면 좌변은 완전 제곱식 즉 x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제곱근을 취해주게 되면 우변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5가 될 테고요.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5. 자, x는 이항에서 정리를 해서 분모가 같으니까 통분을 해주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로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도 다음과 같이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고요.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그것의 절반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1을 더해주고 그렇게 되면 x-1의 완전 제곱식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때 여기서 제곱근을 취해주게 되면 우변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즉 플러스 마이너스 허수단위 i가 됩니다. 그래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i로 구할 수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1번 먼저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3에 곱하기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것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변이 마이너스 2분의 3에 대하여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리고 제곱근을 취해주고 이항을 해서 다음과 같이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들어야 하므로 이 방정식을 양변을 3으로 다음과 같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상수항을 이항하고 1차항의 개수 3분의 5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6분의 5가 되고 그 6분의 5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x 플러스 6분의 5의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제곱근을 취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고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1번 먼저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1차항의 개수 루트 2의 절반 즉 2분의 루트 2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루트 2의 완전 제곱식이 되고 제곱근을 취해준 다음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번도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1차항의 개수 2i 이거에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i가 되겠죠. 그 i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주게 되면 x 플러스 i의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제곱근을 취해주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얻어진 해를 풀어서 보게 되면 켤레 복수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2차 방정식의 근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2차 방정식의 근을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공식을 만듭니다. 먼저 일반적인 2차 방정식에서 2차항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누고요. 그리고 상수항을 이항하고요. 이때 1차항의 개수 a분의 b의 절반은 2분의 a분의 b가 될 테고 그것의 제곱이 있어야만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완전 제곱식은 x 플러스 2a분의 b가 되겠죠. 우변을 통분시켜서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제곱근을 취해주면 근호 안에 있는 4a 제곱은 제곱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근호 밖으로 2a로 나올 테고 그 다음에 x는 해서 표현을 해주면 분모가 통분이 됐네요. 그래서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하다 보면 끝에 가서 분모 분자를 2로 꼭 나눠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의 특징은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근의 공식에다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이 분모 분자를 2로 나누는 경우가 나타나고요. 이 2로 나누게 되면 그것이 짝수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그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눈 b-를 이용한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구하게 되면 쓸데없이 2로 나누는 일은 없게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면 근의 공식에다 넣어서 정리를 해서 보면 루트 마이너스 8 그렇다면 2루트 2i가 되겠죠. 분모 분자를 2로 나누어서 근은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됩니다.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그것을 2로 나누게 되면 b-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짝수 공식에다 그대로 넣어서 정리해서 루트 마이너스 2니까 루트 2i가 될 테고 그대로 나타내주면 근이 됩니다. 절대값 x로 표현된 2차 방정식에서는 x제곱이 절대값 x의 제곱과 같으므로 1번에서 x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그래서 절대값 x를 a로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그렇다면 절대값 x가 3분의 5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고 절대값 x가 1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총 4개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에서도 x제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를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해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1번 x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하고 그렇다면 x는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2번도 x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a로 치환한 다음 인수분해를 해주고 이때 절대값 x는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에서는 절대값 안에 있는 1차식이 0이 되는 x값 2분의 1을 경계로 음수일 때와 음수가 아닐 때로 구분해서 해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요. 정리를 한 다음 근의 공식에다 넣어서 근을 구했을 때 x가 2분의 1 미만인 해 1 루트 3이 됩니다.
이번엔 양수일 때는 그대로 절대값이 풀어지고 근의 공식에다 넣어서 근을 구했을 때 이번엔 2분의 1 이상인 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먼저 절대값 안에 있는 x-1이 0이 되는 x는 1, 그래서 1을 경계로 음수일 때와 음수가 아닐 때로 구분해서 해를 구해야 되겠죠. 먼저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나오고요. 정리를 하고 근을 구했을 때 이 근이 x가 1 미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이 없다가 됩니다. 두 번째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그대로 풀어주고요. 정리해서 해를 구했을 때 이 해 중에 x가 1 이상인 해, 그래서 x는 1만 해가 됩니다. 1차 방정식에 근이 없을 때 2차 방정식의 두분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1차 방정식이 근을 갖지 않으려면 정리했을 때 a-4가 0, 그래서 해가 없게 되죠. 그래서 a가 4를 2차 방정식에 그대로 대입을 했을 때 두 근 알파, 베타, 그렇다면 근과 기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0. 먼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41. 따라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루트 41이 됩니다.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x값의 곱을 구하시오.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곱의 제곱근이 절대값 x가 되므로 근호 안에 4x-9의 제곱은 절대값 4x-9가 되고 절대값이 두 개가 나타났으므로 절대값 안에 있는 두 1차식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과 4분의 9를 경계로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해를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 미만일 때는 두 1차식이 모두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풀어질 때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요. 전개를 해서 정리했을 때 4는 x가 마이너스 1 미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는 해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요. 정리를 하고 이때 얻어진 해는 범위 안에 해당이 되므로 해가 되고요. 세 번째 범위에서는 둘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절대값을 풀어주고 정리했을 때 3분의 8 범위 안에 해당되므로 해는 2와 3분의 8, 그래서 이 둘을 곱한 값 3분의 16이 됩니다. 다음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이 1개일 때 k값의 합을 구하면 다음 2차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3과 1, 그리고 공통근은 1개, 그렇다면 이 공통근이 마이너스 3일 때와 1일 때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먼저 마이너스 3일 때는 두 근의 곱이 6이 되려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 그리고 k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k가 5가 되고요. 공통근이 1일 때는 다른 한 근은 6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k는 마이너스 7, 그래서 모든 k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그래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의 값은 먼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과 곱은 4가 되겠죠. 합은 분모의 유리화를 통해서 1-i의 제곱은 바로 마이너스 2i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i가 되겠죠.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바로 합과 곱을 마이너스 3i와 4를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서 정리해 주기만 하면 63i가 됩니다. 두 2차 방정식에서 구한 4개의 근을 부등호를 이용하여 크기순으로 나타내시오. 첫 번째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근과 기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다음과 같이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루트 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근은 결국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2가 됩니다.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는 2차항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상수항은 다음과 같이 분리를 한 다음 교차해서 곱한 합이 1차항의 개수와 일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두 묶음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두 근은 루트 2 플러스 1과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구해진 4개의 근을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값을 구하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서 x-9가 반복되니까 x-9를 a로 치환하고 a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m과 n. 그런데 이 두 근 m과 n이라고 하는 것은 두 근 알파일 때 알파-9가 m이고 베타일 때 베타-9가 n이 되는 거죠. 이때 m과 n의 합은 마이너스 13이 돼야 되고 m과 n의 곱은 21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알파-9와 베타-9의 합과 이 둘의 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먼저 5가 나타나므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85가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오각형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P라 하면 선분 B2 대 P2는 P2 대 PB가 성립한다. 이때 선분 PB의 길이를 구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오각형 ABCDE의 두 대각선 AC와 B2의 교점 P에 대하여 BP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먼저 다각형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다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오각형인 경우는 2개, 즉 n-3개에서 n이 오면은 2개가 나타나겠죠. 백각형이면은 100-3이니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100-3이니까 97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대각선을 통해서 내부의 삼각형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이 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 곱하기 삼각형의 개수. 그런데 이 삼각형의 개수는 n-2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각의 총합은 180에 n-2가 되죠. 자, 두부를 칼로 2번 자르면 3조각이 되고 3번 자르면 4조각이 되고 5번 자르면 6조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조금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정오각형은 일단은 내각의 총합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180 곱하기 3, 그래서 540도, 그리고 5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면 108도가 되겠죠. 자, 우리가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 두 대각선 AC와 BE를 통해서 정오각형이 된 변의 길이가 다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에 의해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ABC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밑각의 크기가 같겠죠. 이 관계에서 삼각형 ABE와 삼각형 PAB가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AA 닮음에 의해서 삼각형의 닮음의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닮음인 두 삼각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비례식이 성립하는 것은 닮음인 두 삼각형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고요. 먼저 삼각형 EAP가 이등변 삼각형임을 각의 크기 APE와 PAE가 같음으로 해서 증명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P의 길이가 2가 되고요. B2의 길이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성립이 되고 닮음의 관계에 의해서 B2 대 2A는 AB 대 BP가 되므로 문제에서의 내용이 비례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x 플러스 2 대 2는 2 대 x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므로 2차 방정식이 나타내고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지만 음수는 해가 될 수 없으므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